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건거래소입니다. 이제 곧 6월이 가고 2021년 올해의 상반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의 80% 정도가 40대 이상 분들이신데요. 고로 다들 시간이 빠르다라는 말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며칠 안 남은 올해 상반기 금값의 변동과 달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주요 뉴스별로 달러와 금을 중심으로 차트와 뉴스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올해의 금값과 인플레이션, 달러와 나스닥 등의 변화를 알려면 작년의 큰 이벤트들을 먼저 복습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20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한 해가 아닐까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후에 범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구제금융과 양적 완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결국 남북 통일보다 어려워 보이던 코스피 3000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연말에 미국 대선이 열렸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바이든은 선거 공약으로 약 4조 달러에 이르는 전대미문의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제시했는데요. 바이든 노믹스 또는 그린 뉴딜이라 불리며 어떤 이들에겐 주식, 원자재 투자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또 어떤 이들에겐 달러의 약화와 미국의 재정위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들이 오르고 코로나가 주춤하면서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던 2020년 말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2%대에 이르러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달러 대비 모든 것들이 다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이 가장 먼저 8월 이후에 랠리를 멈췄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이는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금에 대한 대체제의 성격을 띠면서 수익성까지 좋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상승에 대한 취약성인데요. 기준금리가 아닌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에 대해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고 1950달러까지 반등한 금은 투자자들에게 잔뜩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는데요. 3일 천하란 말처럼 3거래일인 1월 6일부터 하락을 시작해 2월에 작년 12월 저점을 깨고 3월 초에 올해 최대 저점 1673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는 연초와 다르게 금에 대해 안 좋은 기사가 잔뜩 올라오던 시기인데요.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금의 저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 달에 걸친 이중바닥을 만들고 또다시 반등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1670달러가 작년 코로나 이후 금값 상승의 중요한 지지선이란 걸 다시 한번 알게 해줬습니다. 이후 4월 들어 미국의 신규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치솟던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2달 가까운 반등이 일어났는데요. 대부분의 자산이 반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포감이 치솟습니다. 이후 지난 16일 FOMC 정례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자 제대로 줄서기가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상태를 놓고 보면 주식과 원유는 소나기를 잘 피해갔고요. 원자재뿐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큰 조정을 받은 상태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올 상반기 자산시장을 정리해봤고요. 이제 올 하반기가 곧 시작인데요. 연초에 1년 투자 계획을 세우는 분들은 많은데요. 이렇게 상반기가 끝났을 때 한 번쯤 올해 진행 과정을 복귀하고 하반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다들 기분 좋은 투자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표준건거래소였습니다.